찾으시는 동안 그 도태우 변호사님 저희가 선임계 지금 계속 뒤져봤는데 없네요. 지금 바로 선임계 제출 꼭 좀 해주십시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재판 중에 내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증 제77호 증의 2 동아일보 2025년 3월 17일자 인터넷 기사고요. 여당에서 당시 여당에서 곽종근 양심선언 회유 녹취 관련 민주당 의원들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찰을 고발한 이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까지 팔로우를 못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증언하라고 회유한 내용이 이제 확신이 들어서 고발했다는 내용이고요.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누군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7일 그러니까 2025년 3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기재가 된 것은 당시 이제 대통령님께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여당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이따 그 재생할 TV조선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요. 자세하게 낭독하진 않고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78호증은) 재생을 좀 하겠습니다. TV조선 뉴스9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2분 3분 정도 되는 건데요. 재생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저희 CD 저 아까 말씀 주신 거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78호증을 재생을 하고 73호증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그러니까 일단 받아두시라고. 예. 받아두시라고. 아니 그거는 김지희 변호사님 그거 키시고 다른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받아가시면 된다고. 그 말씀입니다. 시간 아끼게. 예, 그건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예. 73호도 지금 CD.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여러 차례 곽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유도하는 대로 답할 것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대세가 기울었다는 말도 했다는데 먼저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열린 국방위 회의 정회 도중 야당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향해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이 회유라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이 여러 차례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고 되물으며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었단 겁니다. 당시 동석해 있던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먼저 요청해 만났다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성 위원장은 김 단장이 정해 시간 쉬고 있던 곽 전 사령관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차례로 찾아와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성 위원장은 김 단장의 폭로 증언들을 내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특수전 사령관의 폭로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73번이죠.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당 폭로는 요거 계엄 78이요. 직후 국민들이 이 사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됐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 이튿날 밤 지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는 전화통화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홍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첫 폭로를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 반쯤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을 하는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 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인터뷰에 응했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브 출연 당일 오전에 함께 사전 회의를 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그 변호인단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누군가가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금 뭐 뉴스로는 양심선언 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을 강요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김현태 단장이나 또 다른 군인들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체포 지시를 하라는 사실을 내린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등 군인들의 증언이 사실이고 그것에 반하는 곽종근 사령관, 특히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 앞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누군가는 그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3호증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했는데 반대해서 현실적으로 국방의 사령관님을 참석시키기가 어려워서 일단 국민들적으로 너무나 의혹이 많고 지금 하니까 몇 개 질문을 할 테니까 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사령관님은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를 받던가 또는 상급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 20분 전에 장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을 테니까 대기를 해라. 그런 정도. 예, 그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은 문자를 보고 알았나요? TV를 보고 알았나요? 어떻게? 제가 TV를 그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임무는 실질적인 비상계엄의 임무는 언제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습니까? 비상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그
전임 국방장관께서 VTC로 소집을 했고 그때 임무는 별도로 전화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요? 예. 그러면은 어떤 비아폰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아폰으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제 특수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꽃 네. 거기 지역에서 유수공장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3개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하라. 예. 그러니까 선관위와 국회와 유수공장 예. 여론조사 꽃을 예. 받았고요. 그러면은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였습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 예.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공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론조사 꽃을. 거기도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경계하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예. 나오지 않도록 예. 통제하라. 예. 또 받았고요. 중앙선관위원회하고 연수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앙선관위도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확보해서 그 안에 있는 장비라고 하면 아마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될 텐데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라. 예. 인원에 대한 통제 지침은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때 받지 않았습니다. 아, 전화로 하고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요. 예. 명령을. 그럼 그렇게 해서 사령관님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임무 분담을 그때 했겠네요. 예. 네. 그때 우선 그래서 각 부대별로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장 가까운 부대 순으로 판단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공수여단 하고 707이 국회를 1공수여단이 선관위하고 여론조사꽃을 담당하게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평소 국회나 선관위나 여론조사 꽃을 잘 특전사는 모르고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사진이나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 좀 잘 못 찾아가기 때문에 그 위치 몰랐습니까? 일부 국회 같은 경우는 아는데 여론조사 꽃이나 선관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선발대 개념을 군에서 편의대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을 먼저 빨리 보내서 위치를 좀 확인해보고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병력을 보내서 재판장님 이게 지금 인터뷰 영상인데 1시간이 넘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제출하고 또 주장하고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418차 정기회의 그러니까 2월 17일에 출석한 김현도 단장이 현안 질의 과정 가운데에서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이제 동석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군인으로서 군인 복무 기본 규정을 위반해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상관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승진이나 또 급여에 있어서 분명히 제지를 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바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에는 상관에게
뭐 동의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김병지 의원이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그 김병지 의원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그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1시간이 넘는 동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인터뷰만 본다면 1시간이지만 카메라가 꺼진 시간은 또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회의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80호증 그리고 81호증, 82호증 그리고 83호증입니다. 80호증은 저희가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당히 많은 군인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안기령 사진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시가 되면서 군인들에게 이제 뭐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말한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시가 된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시각을 좀 특정을 하겠습니다. 최초 작성 시간이 2024년 12월 4일 오후 1시 20분으로 개헌제 가결안이 통과된 지 거의 뭐 한 12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그 기사가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제보를 했기 때문인데 계엄군의 수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석한 특임단 소속 부대원들 특히 이모 담당관이 김현대 단장하고 직접 본관 앞에 갔던 인원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타인은 뭐 민간인에 대해서는 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임단의 경우에는 CQB 그러니까 격실 전투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대로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폐해 혐의점을 회수하고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맡은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꾸준히 하는 편인데 첫 번째로 국회는 연구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적으로 상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는 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 뭐 사람의 손을 묶거나 체포하는 용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여러 번의 진술을 이제 하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체포하려고 한 적이 없었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 인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갑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실제로 군인들이 수갑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체포를 당했다는 뭐 그런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자료가 군인들에게 제시되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81호증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경향에서 2024년 12월 6일에 작성한 기사인데요. 객관적으로 저격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무 담당관 말 들어보면 이게 사실 이런 사진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크게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 눈에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김현태 단장은 숙련된 군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는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각계매화하고 사실 비슷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저격소총을 든 군인 포착에서 여기서 마치 실탄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모 담당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거 그냥 철근 덩어리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 실탄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모 담당관에게도 제시가 됐고 조원민 그 조모 소령 중령 그리고 김현태 단장에게도 제시가 돼서 저격수가 없었다더니 왜 이 총을 가지고 갔냐 여기는 실탄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이제 추궁을 했던 것으로 이제 진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태 단장의 진술조서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증거 기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모 담당관이나 조모 그 중령의 진술조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82호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2호증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재생할 87호증의 1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것인데요.
그 707 단장 김한태 단장께서 국회 단전, 사실 단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면 분전함은 가장 최하위 전기 설비 개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등이라든가 콘센트 같은 것들을 차단할 수 있지만 그 즉시 시스템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회는 그 암흑천지가 될 수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암흑천지가 된 적도 없고 암흑천지가 될 수 없는 구조고, 만약에 국회 전체를 차단하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설비 개통인, 그러니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 이모 담당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진술하기로는 CQB 작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회 시설, 그러니까 전기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전기 설비는 잘 알고 있지만 벽면 분전함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전체 소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한태 단장의 결정적인 증언은 곽종근 사령관이 뭐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애가 타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까먹었다가 사령관께서 그런 지시를 했으니까 내가 무시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모 담당관에게 한번 가서 뭐 차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찾아서 내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전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장시간에 그 전기가 끊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전이 아니고 정전이고요. 정전이 됐으면 깜깜해서 뭐 식별이 안 되는 수준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지나가는 것도 봤고 그 사람이 안규백 의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식별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야식 양비, 그러니까 군인들이 야간에 훈련할 때 사용하는 그 야식용을 쓰지 않고도 식별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정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도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지가 않을 만큼 밝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단전이나 정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전이나 정전이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님 지시 혹은 장관님의 지시가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곽종근 사령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 87호증의 1을 재생하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